한 일주일 되었나요? 대나우 시내 중심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승용차를 경찰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뒷좌석에 있던 여자들 3명이 우르르 나와서 경찰을 밀어붙였죠. 왜 너희들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다시 또 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밀치다가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지나가던 시민의 카메라에 담겨버린 거죠. 텔레그램으로 나오는 지역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는 대나우 내에서만 유통하는 것으로 중앙 미디어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건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났나요? 전국에 배포되는 미디어에 폭행을 했다는 그 사실이 영상과 함께 뜬 거죠. 사실 뭐 폭행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의 뒷배에 엄청난 사람이 있으면 설사 그렇게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때려도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중앙 미디어의 뉴스를 타면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빅 이슈화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잠깐만 맥주 좀 마셔가지고요. 제가 여기 엘보가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도 이렇게 한 손으로 맥주를 가끔 들다 보면 뼛속에 삐걱하면서 힘이 쭉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먹거나 하는데,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교통경찰들 뭐 전부를 칭하는 건 아니고 7, 80년대만 하더라도 최고 5,000원까지 지어주면 가벼운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 감아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숨어서 속도 측정하는 경찰분들도 일부러 용돈벌이를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 자동차를 먼저 사기 시작한 90년대 초반까지 포함하면 뭐 우즈벡이 하등의 이상한 나라는 아니죠. 우리도 그런 시대를 거쳐왔고 점점 시스템화 돼가면서 이제 나라의 기강이 잡히고, 그리고 개인 소득도 늘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졌는데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즈벡도 지금 그런 것들을 기강 강화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그거를 지휘하는 부서에서 절대 못하게, 물론 딱지는 다 끊습니다. 그리고 경찰용 패드가 있어서 차량 조회도 하고 신분 조회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상으로 딱지를 떼서 본청으로 넘어가면 본청에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벌금을 내려오라고 통지가 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게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이 타슈켄트의 어느 거리에 가면 뭐 한국의 2025년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2000년대 초중반, 2010년 정도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 타슈켄트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제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각 지역마다 주 정권이 있어서 주지사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모든 것이 산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로 오면 올수록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곳에 가면 제가 1962년생인데요. 어림표시 기억나는 5살 단편적인 스틸컷이 뇌에 스칠 때 그런 모습이 이 대나우 시골 어딘가에서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막 들어서면서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대전 시내에 70년대 막 들어설 때쯤까지 우마차가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기시감이 있는 나라라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공권력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옛날에 저희 시절에는. 대나우가 얼마 전까지 최근에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나우 인구는 10만 명이라는 그런 데이터 오류가 있었듯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그런 시대가 아직 있는데 대나우는 지금 현재 42만 7천 명 인구가 스루한다리아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거는 아마 주도인 테르메스가 먼지 폭풍이 일어나면 도시 전체가 희뿌연해져요. 그래서 살고 싶어도 많은 인구가 정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나우 같은 경우는 수자원이 테르메스보다 더 풍부하고 더 평야지대가 많고 그리고 양이나 목축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고 채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리고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 하우스 상당히 많이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작은 도시는 아닌데 어쩌면 주도인 테르메스보다 더 많은 돈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대나우죠. 그런데 막상 와서 살아보면 시내라고 해봐야 일직선으로 걸으면 약 2km 남짓. 옛날 우리 읍단위의 중심가는 한 300에서 500m 정도가 중심거리였잖아요. 그나마 여기도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길이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읍단위의 중심가처럼 도심 한가운데가 300에서 500m 범위 안에 다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냥 면적만 많을 뿐이고 인구가 그때는 10만 명 정도 됐던 시절이죠. 지금은 도시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대로의 도시 면적에 42만 7천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늘어났고 더불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련에서 독립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토지를 막대하게 취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공권력들을 활용을 해서 저가로 중심가를 건설한 사람들은 다들 떼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건 좋은 소식은 아닌데 여기 대나우가 타지키스탄 국경지대 그리고 물류가 이동하는 큰 국경이 있어요. 대형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타지키스탄으로 들어가는데 타지키스탄은 생산하는 물건들이 없고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나우에서 타지키스탄으로 트럭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통해서는 검은 약, 소위 말하듯 맞아 들어가는 나쁜 약이 직접 넘어올 수가 없어요. 넘어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엄중한 단속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 산악지대가 워낙 많으니까 국경 감시를 해도 그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지역 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권력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도 굉장히 넓어요. 산악지대도 엄청 많고. 근데 이제 큰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나우로 물건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로 가서 그것이 북유럽으로 전파되는 그런 경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의미로 부를 형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셈이죠. 그리고 군사 기지도 많고, 왜냐하면 국경 도시니까. 게다가 스루한다리의 주에는 가스 매장량, 그 다음에 노천 소금 광산, 노천 탄광, 석유 시추 시설 등 여러 가지 국가 주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술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가 뭔지 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부자들이 많고, 생각보다는 중앙으로 연결되는 주요 거점 인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지휘하는 주도 입장에서 대나호를 아주 철저하게 감청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아파트 입구는 경찰 감시 직통망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저희 집 4층까지 올라오려면 반드시 경찰 직통 감시 카메라를 거쳐야지만 저희 4층까지 올라오는 그런 자체 방범이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안전하다? 물론 그런 거 아니어도 저는 안전합니다. 왜냐고요? 여기 와서 벌써 9개월 살았죠. 7월 말이 1년이에요. 1년인데 이젠 저를 외국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안녕하세요, 아니면 곤니치와 또는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지만, 이제 보는 둥 마는 둥 해요. 어쩌다 처음 저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노동자로 다녀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사람은 저의 존재를 다 알기 때문에 직접 보질 않았어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감청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 그 마을에 와서 살고 있으면 주시 대상이었고, 요 주의 사찰 인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범죄 영화를 많이 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상시, 감시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겠죠. 사실 제가 2000년이 되기 전에 중국 연변에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러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호텔 생활을 계속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바이산타 아시아라고 백산 호텔이라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5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근데 거기는 카페에 중국 안전부 요원 들어와서 감시하죠. 한국 쪽 들어와 있죠. 북한 쪽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쪽 서방 세력들도 그 국가기관, 뭐 정보기관의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제가 일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적인 일이 있어서 같은 호텔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살 때도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벌써 25년도 지난 얘기인데 저는 웃으면서 나 절대 죽지 않아. 날 못 건드려. 왜냐고? 모든 나라에서 파견한 정보 요원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저도 장기 숙박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을 벗어나서는 위성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던 때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놈이 뭐하는 놈이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사정에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겁대가리 없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첫눈에 반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자가 딴짓을 못하게 2주일에 한 번씩 여기 들어와서 한 달 가까이 살면서 뭐 다행히 저를 돌봐줬던 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무사하게 와이프 딴짓 안 하게 하고 우즈벡에 또 2주까지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남들과 다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저로서는 그 많은 도움을 주시고 때론 피도 많이 흘리시고 때론 정부의 탄압도 많이 받으신 다른 나라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디바 타임, 수다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